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빨강머리에는 캐나다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지었어요. Anne of Green Gable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매슈 컬스퍼트가 놀라다. The second story of Anne, 매슈 컬스퍼트 is surprised.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반만 읽어드릴게요. 자, 준비되었나요? 매슈 커스버트는 밤색 앞말이 끄는 마차를 몰고 브라이트 리버 역까지 12km가 넘는 길을 기분 좋게 달렸다. 아담한 농장들 사이로 난 아름다운 길이었다. 마차는 향긋한 전나무 터널로 지나고 야생 자두나무 꽃이 빨갛게 핀 골짜기도 달렸다. 사과밭에서 날아든 꽃향기로 공기는 달콤했고 푸른 들판이 저 멀리 진주빛과 자줏빛 안개가 피어오르는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매슈는 나름대로 풍경을 즐겼지만 여자들을 마주쳐 인사해야 하는 순간만큼은 그러지 못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알든 모르든 서로 눈인사를 나눠야 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 말고는 모든 여자가 무서웠다. 그 수수께끼 같은 피조물이 자신을 보며 속으로 비웃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 어쩌면 매슈의 짐작이 맞을지도 몰랐다. 매슈의 외모가 특이하긴 했으니까. 생긴 건 투박한 데다 회색 머리카락이 구부정한 어깨까지 길게 내려왔고 20살을 넘기면서부터 한결같이 덥수룩하니 연갈색 턱수염을 하고 있었다. 회색 머리만 다를 뿐 20살 때나 60살인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브라이트 리버 역에 도착했지만 열차가 지나간 흔적은 없었다. 매슈는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조그마한 브라이트 리버 호텔 마당에 말을 묶은 뒤 역사로 향했다. 긴 플랫폼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는 플랫폼 맨 끝에 쌓아둔 지붕 널빤지 더미에 앉은 아이뿐이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눈길도 주지 않고 몸을 옆으로 돌려 되도록 빨리 지나쳤다. 만약 매슈가 아이를 봤다면 잔뜩 긴장했으면서도 기대감에 차 있는 몸짓과 표정을 알아봤을 것이다.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어쩌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었다. 역장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매표소 문을 잠그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매슈는 역장에게 35분 기차가 곧 도착하는지 물었다. 35분 기차는 이미 도착해서 30분 전에 떠났지요. 하지만 커스버트 씨가 올 거라며 어떤 승객이 아이를 한 명 내려놓고 갔답니다. 여자아이요. 저쪽 널빤지 위에 앉아 있을 겁니다. 여자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밖이 더 좋다고 아주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상상할 거리가 많다나요? 별난 아이예요. 역장이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자아이가 아닌데 난 남자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남자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시아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매슈가 멍하니 말했다. 역장이 휙 휘파람을 불었다.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스펜서 부인이 저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제게 맡겼거든요. 매슈와 마릴라가 고아원에서 입양할 아이라고 매슈가 데리러 오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숨겨놓은 다른 고아아이는 더 없어요. 알 수가 없군. 매슈는 마릴라가 와서 이 상황을 직접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맥없이 말했다. 글쎄요, 저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가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애도 입이 있으니까요. 바라던 남자아이가 고아원에 없었는지도 모르죠.
역장은 태평스레 말하더니 배가 고팠는지 서둘러 나가버렸다. 불쌍한 매슈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갈기를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혼자 해내야 했다. 여자아이, 그것도 낯선 여자아이. 고아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왜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물어야 했다. 매슈는 속으로 앓는 소리를 하며 돌아서서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플랫폼을 걸어서 여자아이에게 다가갔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지나쳐 간 뒤에도 줄곧 매슈를 쳐다보았고 지금도 매슈를 바라보고 있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를 보지도 않았지만 보았더라도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터였다. 아이는 11살 정도로 보였고 아주 작고 몸에 꽉 끼는 누런빛이 도는 볼품없는 회색빛 혼방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색이 바래고 납작한 갈색 밀짚 모자를 썼으며 모자 아래로 순많은 새빨간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 등 뒤로 늘어뜨렸다. 작고 하얀 얼굴은 갸름했는데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크고 눈도 컸다. 눈동자는 햇살과 기분에 따라 초록색이 되었다가 잿빛이 되었다가 했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이었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매우 뾰족하고 도드라진 턱도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또한 큰 눈은 생기발랄했고 입은 귀여운 입술에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 같았으며 이마는 넓고 동그랬다. 한마디로 보는 눈이 예리한 사람이었다면 제자리가 아닌 곳으로 인도된 이 여자아이가 부끄럼 많은 매슈 커스버트가 그토록 터무니없이 무서워하는 흔하디 흔한 여자들과 전혀 다른 정신세계의 소유자라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다행히 매슈는 먼저 말을 거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매슈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여자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햇볕에 그을린 야윈 한 손으로 다 해진 구식 여행용 가방의 손잡이를 꽉 움켜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을 매슈에게 내밀며 말했다. 유난히 또랑또랑하고 싹싹한 목소리였다. 초록지붕집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 맞으시죠?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절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봐 막 걱정이 되려고 해서 아저씨가 못 오시는 온갖 이유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오늘 밤까지 절 데리러 오시지 않으면 커다란 벚나무가 있는 모퉁이까지 기찻길을 따라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밤을 보내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얀 벚꽃이 활짝 핀 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잔다니 굉장히 멋질 것 같지 않으세요? 대리석으로 된 넓은 방에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저씨가 오늘 밤에 못 오셔도 내일 아침에는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슈는 앙상한 작은 손을 어색하게 맞잡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마음을 굳혔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 아이에게 차마 착오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서 마릴라에게 말하게 할 작정이었다. 무슨 착오가 있었든지 여자아이를 브라이트 리버 역에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설명을 듣는 일은 초록지붕집에 무사히 돌아간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따라오너라. 저쪽 마당에 말이 있단다. 가방은 이리다오. 매슈가 겸언쩍은 듯 말했다. 아이가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제가 들게요. 무겁지 않아요. 가방 안에 제가 가진 걸 전부 넣었지만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 들면 손잡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게 나아요. 저는 요령을 정확히 알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오래된 가방이에요. 와, 아저씨가 오셔서 정말 기뻐요. 벚나무 위에서 자는 것도 근사하지만요. 여기서 멀리 가야 하죠? 스펜서 아주머니가 13km는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전 마차 타는 걸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아, 아저씨 집에서 아저씨의 가족으로 사는 건 정말 멋진 일일 거예요. 저는 지금껏 한 번도 가족이 없었거든요. 뭐 또 꼭 그런 건 아니기도 한데 아무튼 고아원은 최악이었어요. 넉 달밖에 안 있었지만 다시는 가기 싫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지내본 적이 없을 테니까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해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태도라고 하셨지만 제가 일부러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말은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좋았어요. 고아원 사람들요. 하지만 거기는 다른 고아들 말고는 상상할 거리가 너무 없어요.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상상해보는 것도 꽤 재밌는 있었어요.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사실은 백적의 딸인데 아기 때 사악한 유모가 유괴하고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죽은 거예요.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말랐나 봐요. 저 너무 빼빼 말랐죠? 뼈만 있고 살은 하나도 없어요. 전 제가 팔꿈치가 엄폭 들어갈 만큼 포동포동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게 참 좋아요. 매슈의 길동무는 그만 말을 멈췄다. 숨이 차기도 하고 마차를 묶어둔 곳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마차가 마을을 벗어나 가파른 작은 언덕길을 내려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흙을 깊이 파서 길을 낸 탓에 양쪽 비탈에 꽃이 만발한 벚나무와 새하얗고 늘씬한 자작나무들이 두 사람의 머리보다 1미터쯤은 위에 늘어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치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다. 아름답죠? 비탈에서 옆으로 뻗은 저 나무 말이에요. 온통 하얗게 레이스를 단 듯한 저 나무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왜요? 신부 같잖아요. 예쁜 안개 면사포를 쓰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모습이 어떨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신부가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너무 못생겨서 저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라면 또 모를까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꼭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전 예쁜 옷이 정말 좋거든요. 태어나서 예쁜 옷을 입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입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전 제가 눈부시게 차려입은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해요. 오늘 아침에 고아원을 나올 때 너무 창피했어요. 이 볼품없는 원피스밖에 입을 옷이 없어서요. 고아원에서는 다 이런 옷뿐이에요. 지난 겨울 호프턴의 어떤 상인이 혼방 옷감을 300만화 고아원에 기부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팔다 남은 옷감이라고 말하지만 전 그분이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었다고 믿고 싶어요. 기차에 오르자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며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는데 제가 곧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죠. 어차피 상상인데 이왕이면 멋진 게 좋잖아요. 온갖 꽃이랑 깃털이 너풀거리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금시계도 차고요.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갑이랑 장화도 신은 거예요. 그러자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섬까지 오는 동안 여행을 마음껏 즐겼어요. 뱃멀미도 전혀 안 했고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평소에는 멀미를 하셨다는데 이번엔 괜찮으셨어요. 제가 물에 빠질까봐 지켜보느라 멀미할 새가 없으셨대요. 저처럼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 아이는 본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돌아다녀서 멀미를 안 하셨다면 다행이잖아요. 게다가 전 배에서 볼 수 있는 건 전부 보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와, 저기 벚꽃이 훨씬 더 많이 피었네요. 이곳처럼 꽃이 많은 섬은 처음이에요. 벌써부터 이 섬이 마음에 쏙 들어요. 여기서 살게 돼서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들었어요. 이 섬에서 사는 상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여기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붉은 길들은 정말 신기하네요. 샬럿타운에서 기차를 탔는데 붉은 길이 옆으로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께 길이 왜 붉은색이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도 모르신다면서
제발 그만 좀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면서요. 제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 길은 왜 붉은 거예요? 글쎄, 나 모르겠구나. 저것도 언젠간 꼭 알아낼 거예요. 앞으로 알아야 할 온갖 것을 생각하면 신나지 않으세요? 그럼 살아있다는 게 정말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에는 흥미로운 일이 가득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있다면 재미가 반으로 뚝 줄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사람들이 항상 제게 그러거든요. 조용히 하고 있을까요? 그러시라면 그럴게요. 마음만 먹으면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힘들기는 하지만요. 매슈는 자신도 놀랄 만큼 즐거워하고 있었다. 과묵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매슈는 자신에게 대꾸를 바라지만 않으면 상대방이 혼자 떠들어대는 것은 아무래도 괜찮았다. 하지만 어린 여자애와 함께 있는 게 즐거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여자란 어떤 경우에도 기분 좋은 존재가 아니었고 어린 여자애들은 더했다. 여자아이들은 매슈에게 말을 걸었다가는 한 입에 잡아먹히기라도 할 것처럼 겁먹은 얼굴로 힐끔거리며 슬슬 피해 다녔다. 매슈는 여자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에이번리에서 소위 교육을 잘 받았다는 여자애들은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이 주근깨 투성이 꼬마 마녀는 전혀 달랐다. 더딘 이해력으로 아이의 발랄한 머릿속을 따라가기가 꽤 버거웠지만 아이의 수다가 싫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슈는 평소처럼 쑥스러운 기색으로 말했다. 아, 마음껏 말하려무나. 나는 괜찮다. 와, 기뻐요. 아저씨랑은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고 아이는 어른들 눈에 보이게 있으되 소리는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돼서 정말 안심이에요. 그동안 그런 소리를 100만 번은 들었거든요. 전 말도 거창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거창한 생각들이 있으면 거창하게 말해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글쎄다, 일리 있는 말이구나. 스펜스 아주머니는 제 혀가 입안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니거든요. 제 혀도 끝이 입 안쪽에 딱 붙어 있거든요. 스펜스 아주머니는 아저씨 집 이름이 초록지붕집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초록지붕집에 대해 궁금한 걸 다 여쭤봤더니 주변에 나무가 많다고 하셨죠. 전 뛸 듯이 기뻤어요. 전 나무가 정말 좋아요. 고아원 근처에는 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얗게 칠한 울 같은 걸 둘러놓은 작고 앙상한 볼품없는 나무들이 다였어요. 거기는 나무들도 꼭 고아 같아요. 그 나무들을 보면 울고 싶어져요. 전 나무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아, 작고 불쌍한 나무들아. 넓고 울창한 숲에서 다른 나무들과 어우러져 자라면 작은 이끼와 6월의 방울꽃들이 뿌리 위를 덮고 멀지 않은 곳에 개울이 흐르고 새들이 너희 가지에 앉아 노래해주면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구나. 나는 너희들 마음을 잘 알아. 작은 나무들아. 오늘 아침은 그 나무들을 두고 떠나야 해서 슬펐어요. 아저씨도 그런 것들과 정든 적 있으시죠? 초록지붕집 근처에는 개울이 있나요? 깜빡 잊고 스펜스 아주머니께 여쭤보지 못했어요. 글쎄다. 그래, 집 바로 아래 하나 있구나. 와, 시냇가 근처에 사는 것도 제가 언제나 꿈꾸던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곳에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전 지금 하나만 빼고 완전히 행복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잘 들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이어서 또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